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한국 환율의 미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불안해지면서 달러를 매입했거나 매입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들이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환율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시장을 관찰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율이 다시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7월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6월 말부터 올랐던 환율이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지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구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5월 고점 부근에서 산 사람들은 본전 가까이가 왔기 때문에 위로 와주면은 본전 부근에서 털거나 아니면 수익을 내고 나올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달러를 지금 매입하려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환율의 향방을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어떤 사항을 짚어봐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자, 미국은 현재 약달러를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약달러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달러와 유로가 약세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트럼프 환율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가? 강달러 선언 포기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은 강달러가 아닌 약달러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약달러로 가는 게 아니라 속도 조절을 하면서 약달러로 가려 한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재무장관인 문우신이 달러 정책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다. 지금 현재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만으로도 약달러로 서서히 이동할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은 약달러를 원하고 있는데요. 자, 달러가 약해진다는 것은 다른 통화들이 강해진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자, 약달러가 진행되면 원화 강세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찰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환율 급락 날뛰는 환율 어디로 가나 라는 영상에서 약달러로 간다고 해서 원화 강세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 약달러와 원화 강세는 커플링 하는 게 아닙니다. 약달러를 말하는 것은 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는 건데요. 달러 인덱스 바스켓 안에는 원화 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화는 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고 해서 90% 이상 커플링이 되어서 원화가 강세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렸는데요. 이 환율 급락, 날뛰는 환율 어디로 가나라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유로와 커플링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90% 이상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원화는 대체로 유로하고 커플링이 됩니다. 그렇지만 물론 또 커플링이 안 되는 구간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 파란 선이 유로 달러고요. 보라색이 원 달러, 빨간색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보시면은 파란 선하고 빨간 선이 중간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칭을 이룬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 달러는 달러 인덱스와 반대로 흐르는 듯 하지만 이렇게 유로 달러와도 이렇게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유로 달러와 비교했을 때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이런 구간들이 있다는 거. 근데 또 가끔씩은 원화 가치가 좀 더 높은 원화가 강세를 띠는 구간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차트를 잠깐 뒤집어 봤습니다. 자, 아래 복합 차트는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달러 인덱스 유로 원화의 흐름인데요. 검은 선이 달러 인덱스고요. 빨간 선이 유로입니다. 파란 선이 원화 환율인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검은 선과 빨간 선은 거의 일치해서 움직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들어서 유로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방향성은 거의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파란 선, 이 원화 환율은 지금 혼자 이렇게 동떨어져서 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2019년 5월부터 상당한 폭으로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원인을 안다면은 우리가 향후 달러의 흐름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났을까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야 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자, 원화 환율은 유로와 대체로 커플링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지금이 디커플링 구간인데요. 자, 여기 제가 또 그래프 잠깐 작게 집어넣었는데요. 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는 일치를 하다가 올해 4월 말부터 급격하게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 우리나라 환율은 달러 인덱스와의 연관성보다는 경제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수출이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에 따라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을 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돈을 적게 버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많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되고 무역 수지의 흑자 폭이 커지면은 원화 강세가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수출이라는 장사를 해서 돈을 잘 벌어 들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돈을 잘 버니까 수중에 달러가 많아지겠죠. 자, 수중에 달러가 많다는 말은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는 달러 약세를 불러오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거는 경기가 좋거나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원화 강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수출이 잘 안 되고 무역 수지 흑자 폭이 적거나 적자가 났을 때 장사를 하는데 돈을 잘 못 버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수중에 달러, 현금이 모자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갚아야 될 돈은 많은데 수중에 현금이 적으니까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보유 현금이 적어지니까 나중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쓸 돈이 모자라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수중에 달러가 없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거고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경기가 안 좋거나 침체 국면에서 돈을 잘 못 벌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가 약한 모습, 즉 원화 약세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원화 강세와 약세가 크게 좌우된다는 겁니다.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떠냐, 수출 상황이 어떠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기사는 지금 7월 22일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자, 6월 ICT 수출 148억 달러로 8개월째 감소를 하고 있다. 반도체까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한국은행에서는 2분기 성장률을 1%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2%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 즉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한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자, 즉 돈을 잘 못 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감소하는 것 중에서 톱10 세계 무역순위 10위 안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7월 1일에서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전년비 13.6% 감소했다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0.2%나 감소했답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 7월 그리고 하반기 경제는 점점 더 안 좋아진다. 즉 경기가 하방하겠다는 건데요. 자, 이 따른 경제 성장률 하향 전망과 매월, 매분기 지금 최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현재까지 전년비 수출 증감률이 나타나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전년 대비 수출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지난 6월에는 피크를 쳤는데요. 자, 그리고 7월에도 전년비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 2.6%를 나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내내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일단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내내 수출액이 전년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매월, 매 분기에 최악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올해 6월에도 환율이 떨어졌어야 됩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화살표 쳐놓은 이 부분, 자, 6월에는 수출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6월 경제도 최악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는 왜 원화 가치가 올라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상황대로라면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올해 전년 대비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하락을 했어야지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희한하게 원화 가치가 상승을 했단 말이죠. 이때는 어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왜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4월에 경상수지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로 인해서 주식이 상당폭 하락을 했죠. 주식시장에서 상당한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6월에는 특이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6월에 경상수지는 일단 5월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5월에 22.7억 달러를 찍었고요. 그렇지만 6월에는 41.7억 달러를 찍으면서 전월 대비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6월에 외국인의 채권, 주식 자금이 동반 유입되면서 1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경제가 6월에 상당히 안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경제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증시, 채권 시장에는 돈뭉치가 굴러 들어왔다는 거죠. 사실 5월 달에도 돈뭉치가 굴러 들어왔고 6월 달에도 돈뭉치가 굴러 들어왔는데, 자, 5월에는 주식 시장에서 상당한 양의 금액이 빠져나가면서 주식이 크게 빠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6월에는 주식이 또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주식 시장에도 돈이 유입되고 채권 시장에도 큰 폭의 돈이 유입되면서 17개월 만에 최대치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월 투자 자금이 약 47억 달러로 순유입됐는데, 자, 이 말은 경제가 폭망할 거라는 전망 속에서도 외국인들은 뒷구멍에서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47억 달러는 경상수지 흑자 금액인 41.7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죠. 자, 그만큼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 자금들이 금융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금융당국의 환율 방어에 도움을 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환율 조작 관찰국에서 제외가 될까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환율 당국이 환율에 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환율에 강세를 보이는데 일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 6월의 상황, 17개월 만에 최대치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다는 겁니다. 정부의 환율 방어 노력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환율 안정화에 기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쏟아부은 돈이 경상수지 흑자 금액보다 많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환율이 움직인 것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을 한번 파악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상황, 경제는 이미 폭망입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7월 이후에는 한일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의 동향을 더욱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왜? 무역 투지 자체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얼마나 더 투자를 하고 경제가 나빠질 것을 생각해서 투자 자금을 빼가는지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이제 관심 포인트, 환율의 예상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 자,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바클레이즈의 환율 보고서가 나왔는데,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클레이즈가 환율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요. 자, 우리나라 환율 1200원이 깨질 것이다, 폭등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한일 갈등 양상이 몇 달 이상 장기화될 경우에는 원화 약세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일 갈등 장기화는 원화 약세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수출 기업에 타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가 되거나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수출 규제 대상 소재에 대해서 2달에서 4달 규모의 재고를 가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지속돼서 2달에서 4달을 넘기게 되면 더 이상 제품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수출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 경제는 또 나락으로 한 번 더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더욱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 또한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또 한 가지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외국인이 이탈하게 된다면은 1200원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7월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정사실화이기 때문에 자,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새롭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환율 상승, 즉 원화 약세의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인데요. 자, 특히 바클레이즈의 보고서를 참고한다면은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바클레이즈 이런 보고서들이 또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경기 침체 속에 실제로 수출 실적이 떨어진다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치가 낮아진다면은 또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또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건데요. 자, 이런 상황이 겹쳤을 때 이 우리 외환 당국의 환율 방어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자, 역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200원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 1200원이 뚫리게 된다면 한 차례 또 폭등을 하면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폭등이라는 게 1300원, 1400원 간다는 건 아니고요. 잠깐 순간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다가 1200원대 안에서 머물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이렇게 한 번쯤은 불안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 1200원을 터치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고 경제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버티고 있는 것은 외국인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몰려오기 때문인데, 자, 이런 외국인 자금들이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서 빠져나가게 된다면 환율이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 자금 동향을 우리는 꼭 주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보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1200원 부근까지는 형성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환율이 움직이는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